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22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자, 금요일 이 부산 제주경마 시행할 때는 비는 그치겠습니다만 주중 비로 인한 당일 주로 컨디션 체크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제 월말 흐름으로 접어드는 4주차 금요 경마가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월초, 월중 할 것 없이 이 복병마의 선전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요 부산 경마에서도 너무나 이제 눈에 보이는 인기맛보다는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홀이 1000m 국산 6등급 3세 경매마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6등급 3세 마들 간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직전에 전개 2점 살려 최단거리 입상한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CM 아필들 어떤 말들이 있을지, 또한 이번에 전개가 유리하고 또한 상태감이 좋아진 말 다각도로 분석한 이 부산 1경주는요.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풀어드립니다. 1경주 1000m 3세 마필들 간의 접전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11마리 출전 구도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실전 변화 능력이 크지 않은 전력들이 대다수입니다. 눈에 띄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심 마필을 필두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후차권의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이 마필이 출전해서 그렇겠죠.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마 본이 나라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을 1300m에 도전을 했어요. 빠르게 진행된 페이스 속에서 발주도 좋지를 못했고 흐름을 따라가질 못한 데다가 아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0.7마신 능력 부진 실격 처분을 받습니다. 마필 자체를 충분하게 다져오면서 이제 공백전 2월 27일 경주를 맞이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체형 자체도 체중이 불면서 좋아졌고 내측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면서 종반까지 근성을 보였습니다. 게이트 이탈 자체를 떠나서 전개가 좋았다 할지라도 보여준 직선에서 구간에서의 여력감 자체도 상당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뛰었던 에이스 크러쉬라는 마필이 걸음의 변화가 오면서 이 다음 경주 승급전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그 마필과 마지막 경합을 해서도 크게 지지 않을 만큼 여력감을 보였다는 것과 함께 뛰었던 퀸오브 아델은 이 다음 경주 3착했던 마필도 입상을 거둘 정도로 당시 페이스나 편성 자체가 약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을 하고 게이트 자체가 외곽을 밀려 있어도 워낙에 상대들이 내측에 빠른 마필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능력에서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0번 본인 나라는 여기서도 강공, 선두권, 선행이든 이선이든 입상권의 한 자리는 믿음이 앞서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4번마 NA굿데이, 3번마 데너리스 이지,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마 영광의 키스라는 마필이 우선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4번마 NA굿데이라는 마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뷔전 높게 평가하진 못했습니다. 주행심사에서 가능성을 보였지만 데뷔전 게이트가 너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전개 구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3위권까지의 모습도 여기가 좀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는 판단이에요. 최외선에서 이탈은 좋았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던 그 운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보여준 걸음이라면 게이트가 좋아진 그리고 전개 조건과 상대가 좋아진 이번 구도에선 3번 애니굿데이의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직전 경주 다소 아쉬웠던 3번 데너리스 이지가 그 이전의 경주들만 보더라도 발빠른 순발력을 보여왔던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가지고 있었던 게이트 탄력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성장 가능성 충분한 3번마 데너리스 이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1번마 영광의 키스는 편성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2억 5천짜리
선발이 고가의 마필치고는 아직까지 실점이라고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직전의 경주 부진의 원인 자체가 정말 너무 기댔던 모습이 좀 포착이 됐던 모습이었는데 인게이트로 보여받은 이번의 구도에선 그 기댔던 모습까지 잡혀가는 운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힘이 차가고 있는 1번마 영광의 키스 최적의 전개는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에서는요. 이제 능력 부진 실격 이후 완벽하게 탈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곽 10번만 본인이 나라를 중심으로 최선의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나 저 역시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만은 10번 본인 나라가 굉장히 눈에 띄는 편성으로 저 역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보여줬던 경주력이라면 이번 편성상 이변이 없는 한 충분히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말인 만큼 큰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데너러스 이지를 저는 후착마 중에는 좀 앞서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모습 속에 직선에서의 뒷심 발을 써주는 모습을 직전에 보여준 만큼 초반 스피드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최적 선입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4번 애니굿데이 잘 설명해 주셨고 직선에서의 추임력 좋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의 기본 구도 속에 저는 이제 복병으로는 안쪽에 있는 말들보다 외곽에 있는 11번 투투 캡틴이란 말에 눈길이 갑니다. 데뷔전은 확실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분명히 데뷔전보다는 성장한 모습, 아직 어린 말인 만큼 성장세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입권 전개 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근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 말을 잘 알고 있는 다실발 기수의 재기승 전개도 잘 풀어줄 거라고 기대되는 만큼 도전 가능한 복병을 한번 빈틈을 노려볼 복병으로 판단하는데 11번 투투 캡틴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투투 캡틴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데뷔전, 작년 11월에 데뷔전에서 34.5마 신차 능력 부진 실격을 받았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의 모습에서는 끈끈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에서 본인 나라라든가 앞서 소개드렸던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변화를 포착하고 있는 마필들 넘어서는 전개든 따라가서 참고 한 발 쓰는 전개든 통하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에요. 3위권의 마필로 분석을 해보신다라면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위권까지 입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서 밀려있는 투투 캡틴을 이번 경주 강하게 추천드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직전 입상으로 환골 탈퇴한 10번 본이 나라. 이번에 게이트 외곽입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앞선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해낼 수 있는 다시금 선행 조건이기에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본이 나라라는 그야말로 중심 축이 우뚝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도전권들 옥석을 가리면 되는 경주가 되겠죠. 4번 애니굿데이가 1순위로 보이는데 직전에 데뷔전부터 게이트 외곽 불리함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 여력을 보였죠. 실전 이전째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초반 자리 잡는 과정 손쉬워졌고 특유의 종반 뚝심을 이번엔 제대로 발휘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4번 애니굿데이. 3번 데너리스 이지는 직전에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의 4착인데 당시 이 출발로 낙마했던 로그인 코리아라는 말이 직선에서 이 당시 데너리스 이지 주행하는데 다소 방해를 가했습니다. 기수 낙마하고 혼자 뛰는 과정에서 데너리스 이지 옆에 붙어가지고 하필이면 그래서 3번 데너리스 이지가 본의 아니게 좀 방해받은 여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뚝심을 발휘했던 3번 데너리스 이지. 여기에는 기대는 악배역을 얼마만큼 순취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펜스 붙여서 레이스 펼치면 되겠죠. 1번 영광의 힐스가 있겠고. 자, 여기에 공백 이후 출전하는 5번 광목천왕 정도가 복병권 보이는데 항상 주행 시사 때는 그래도 기본기를 갖춘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작년 9월 데뷔전 딱 한 번 뛰었을 때는 졸전이었습니다만 다시금 직전 데뷔전 경주 공백 이후 출전을 합니다. 컨디션에는 큰 하자가 없어 보이고 실전 이전째 자 5번 요 광목천왕 복병같이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형 5번 광목천왕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소개드린 4두를 배제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복병으로 판단해 본다면 5번 광복천왕을 눈에 꼽고 있습니다. 저도 5번째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 이후에 연습 주행을 통해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력이에요. 데뷔전 자체에서 페이스가 빠르긴 했습니다만 흐름을 잘 못 따라갔던 모습들 때문에 이제 경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던 모습인데
재검 당시에도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좀 전력을 은폐했던 모습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광목천왕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만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 주 최대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저 역시도 광목천왕은 당일 상태 확인 이후 좀 함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스타트 부산 1경주는요.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0번 본인 나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단거리 검증 전력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데뷔전 치로는 기본기가 아주 출중한 신마 한두에게 높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신마는 이번에 전개와 또 편성까지 잘 맞는 듯한데요.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부산 2경주입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눈에 띄는 신마 한 마리 출전합니다. 4번 랩터코어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가장 이번 경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썬더 모카신 자마답게 스피드 주행 심사에서도 뛰어난 모습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큰 추진 없이도 초반부터 결승주로까지 계속 스스로 뛰려는 모습 보여줬는데 주행 심사 이후의 훈련 모습도 매우 양호합니다. 활기가 아주 넘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뭐 빠른 말이 한두 마리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데뷔전에서도 눈에 인상적인 데뷔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므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마법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거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아쉽게도 출발부터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 출발을 실패했고 이후에 내내 외측으로 기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경주 후에는 왼쪽 다리에 외상이 확인됐는데 뭐 큰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완치 후에 출발 훈련도 양호하게 마치고 훈련도 양호하게 소화한 만큼 다시 한번 데뷔전에서의 보여준 잠재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도전마로 말씀드리고 안쪽에 있는 2번 펑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직전에도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 경주는 좀 아쉽게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심섬으로 했고 결국엔 그로 인해서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판단하는 만큼 게이트 내려온 이번 펑키의 도전 가능성 마지막으로 3번 초동대장도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아주 스피드 좋은 모습으로 앞선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준 만큼 다시 한번 인게이트 입정으로 선행강공 펼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데뷔전이지만 탁월한 스피드에 대한 잠재력 돋보이는 4번 랩터코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또 보는 시각 비슷한 면에서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포착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펑키를 직전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그 이전에 이제 1월 11일 날 부진의 원인이 초반에 발주 자체가 좋지 못했던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 직전 외곽 11번에서 상대 대비 좀 불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보여준 주폭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라서 게이트가 주어진 이번 구도에서 좀 더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선물 랩터코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안정감이 좋은 신의 마인 만큼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뭐 7번 트루 시그니처란 마필 자체가 결정력은 크지는 않지만 1000m든 1300m든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선입권에서 응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변화를 볼 수 있는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성진 의원님께서 직전에 이제 실전 변화를 기대하고 말씀해 주셨고 2위권까지는 아쉬웠지만 3위권에 좋은 모습을 활약을 했던 1번마 지구력 88이라는 전력입니다. 휘양 이후에 뭐 앞선 가담 능력은 좋았습니다만 뒤가 좋지는 못했던 그러나 직전의 경주에선 외선에서 이탈이 좋았음에도 무리 없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추진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하고도 탄력을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게이트까지 좋아진 1번 지구력 88은 어찌 보면 이번 경주에서 기습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1번 지구력 88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직전 경주 이 지구력 88을 추천드릴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이 양호해진 부분도 관찰이 됐지만 그보다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외곽 게이트였지만 사실 이 말이 그동안 뛰어온 거 봤을 때 모래에 대한 예민성이 분명히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모래 피한 전개를 할 때 외곽 게이트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선행을 나선다면 모래를 안 맞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게 1번 게이트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상 이 말이 앞선에서 심하게 경합을 할 경우에 굉장히 막판에 무뎌지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처럼 차분한 전개보다 올라오는 전개가 좀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안쪽에 갇힐 수 있는 1번 게이트 모래 맞고 한없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물론 모래 맞고도 잘 뛸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지그럭 88이 그래요. 모래 민감성이 아직은 내포된 마필이긴 합니다. 1번 게이트이지만 뭐 초반부터 모래 안 맞고 외곽 빼내서 타는 기승술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1번 지그럭 88은 직전에 자, 차분하게 후미 외곽에서 힘 한 배 잘 된 레이스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 그 부분이 주요했던 말이기에 자 이번에도 좀 참고 타주면은 또 모래 들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해준다라면 1번 지그럭 88은 직전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시 전력을 보일 이 4번 랩터코어가 주행 심사 때 발군의 승강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 장악에 나섰고 직선에서도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 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며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데뷔전 안쪽에 3번 초동대장이 살짝 빠르긴 합니다만 4번 랩터코어가 월등하게 순간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말로 보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이 신마들 중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며 주행심사 통과한 마필들은요 웬간하면 이 선행 강공 작전을 데뷔전에서도 쓸 가능성이 높아요. 4번 랩터코어는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소색이 없어 보입니다. 2번 펑키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을 해내고 막판에 이제 기대는 악벽 잡아주며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이 마필 또한 모래를 좀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5번 투투파이어가 있습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최단 거리 출전 앞선 빠르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제법 전력을 다주었단 말입니다. 착순권 성적을 계속 냈는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중위 외곽 돌고 막판에 한 발 부족한 아쉬움 당시 앞선의 두 마필로 결판 났던 경주죠. 이번에 뭐 빠른 강한 전력의 4번 랩터코어라는 선행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5번 투투파이어가 전개를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자 중선위권에서 혹은 좀 더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데 자 최성진 의원 5번 투투파이어 편성 잘 만났고 경주 조건 좋아 보이는데 5번 투투파이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오도의 마지막에 배치한 만큼 가능성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습주로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기록 자체는 썩 인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잠재력은 갖춘 말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썩 뛰어나진 않은 편이라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입상까지 바로 노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착순권 이상을 기록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지만 입상까지 바로 노리기에는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는요 데뷔전에서 즉시 전력을 선보일 능력 신마저 4번 랩터코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고요. 하지만 직전에 최단거리 입상을 했던 2차겠던 마필 일단 그 말에게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외곽의 11번 이 토암 임팩트가 되겠습니다. 직전 당시 데뷔전에서 인커스 추적 전개 펼치며 코너에서 자 모래 맞고 살짝 쳐졌습니다만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이 좋았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전력의 마필들 선두권이 약합니다. 초반 외곽 게이트지만 11번 토암의 임팩트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이죠. 더욱더 주목하는 말은 12번 내가 세강자입니다. 이미 자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에 최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달아 3착 4착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최근 두 차례 편성이 12번 내가 세강자에게는 좀 더 강한 상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6등급 약체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이 일단 장점으로 부각이 되겠고 직전 경주는 4코너까지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기수와 마필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힘 소진이 많았죠. 막판에 걸음 무너진 원인이 기대는 악벽을 제어하느라 사투를 벌인 과정에서의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막판에 걸음이 덜 나온 그런 원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12번 내가 세강자에게는 국악자급판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을 시킵니다. 주행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악자급판 승인장구 착용으로 12번 내가 세강자 직전에 아쉬운 사착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2번 내가 세강자를 중심마로 말씀드리고요. 1번 넘버원 스타가 있습니다. 자, 19조의 신마죠. 주행 심사 때 출발 매끄러웠고 2선에서 지속적으로 모래를 맞아가면서 그야말로 실전 방불케한 주행 심사를 치른 말이에요. 1번 넘버원 스타가 되겠는데, 하지만 직선에서 진로가 열리자 아주 안정화된 주행 자세와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여유 있게 통과했던 전력입니다. 막판에 거의 직선 결승은 다 와서 이제 발을 바꾸면서 아주 탄력은 배가가 됐단 말이죠. 역시 19조의 신마답게 훈련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자, 이번에 앞선이 약한 편성 구도 1번 넘버원 스타 데뷔 전부터 1300m를 쓰는 부분까지 합해 본다라면은 1번 넘버원 스타는 데뷔 전부터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9번 우승 스토리가 순간 스피드가 다소 부족하긴 합니다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역시 선두권이 약한 편성 구도 속에 이 9번 우승 스토리가 직선에서의 충분한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로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19번 우승 스토리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편성 호기를 만났고 기대는 악벽을 잡기 위해 국악자급판 착용하고 출전하는 12번 내가 세강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보는 시각도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12번 내가세 강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주에서 결정력 자체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의 경주에선 레이스룸도 좀 느려졌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도에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1번 토안 임팩트란 마필이 데뷔전은 사실상 좀 운도 좀 따르긴 했었죠. 파이널 루즈란 마필이 출전 제외가 됐었고 내측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고객 아직도 높은 단점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상대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실바기스의 운영은 여기서도 가치가 있다. 저희도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1번 넘버스타란 마필, 고가 마필답게 주파 기록은 빠르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래 피한 직선에서의 그 주폭 자체, 그리고 훈련 시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위 등급 외산 마필과의 병합에서의 성과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이라서 저 역시도 넘버스타의 성장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 이 마필을 직전에도 빈병철 위원께서 높게 평가하셨기 때문이죠. 6번은 원더프리즈예요. 데뷔전 자체에서 1000m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이전째에서 1300m 2세들 간의 루키 스테이스 경주 2세들 간의 경쟁에서 아쉽게 선행 가서 좀 무너졌던 모습은 있었는데 이후에 훈련 중 패출혈이 발생하면서 주기가 좀 늘어지긴 했습니다만 공백전도 잘 탔었죠. 2월달도 발주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당시 꼴등을 했었던 커맨 로엘이라는 마필하고 한 4번을 부딪힙니다. 퉁퉁퉁퉁 4번 부딪히고 나서 운영도 꼬였었고요. 그러고도 저 정도는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해요. 직전에 이제 오른다리 저름으로 출전 제외가 됐을 그 경주에서 민병철 위원께서는 가장 높게 이 마펠을 평가하셨던 기억이 나고, 이 마펠 자체가 이번 편성 구조에서는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선 장악도 무난히 해낼 경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마펠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직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방송을 했던 시각이 이 마필이 출전 취소 시각 전에 저희가 녹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에 나갔죠. 우후지 파행으로 직전에 취소가 됐던 말, 이번에 편안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설 수 있는가 그 가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외곽에 또 10번 파이트 매직이라는 말도 있고요. 정말 편안하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조건에서 견제 없이 레이스를 풀어간다라면 가능해 보이지만 파행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공백도 살짝 생겼고 출전 주기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검증의 무드를 보고 있고요. 이번 차후 경주에서 베스트 컨디션까지 올라왔을 때 6번 원더프리즈는 노림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 역시 12번 내가 세강자라는 말에 중심마로서의 믿음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후의 뒷신발이가 워낙 좋은 말이고 직전 경주는 너무 짧은 거리에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다 그냥 끝났는데 늘어난 거리가 훨씬 유리해질 말로 판단하는 만큼
입상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번 토암 임팩트 잠재력 좋은 말로써 선입후의 뒷심발이가 매우 유력해 보이고 9번 우승 스토리는 2월 달에 훈련 상태가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 파이트 매즈 MC께서도 방금 전에 6번 언더플리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언급을 잠깐 해주신 말인데 이 말도 이번 경주에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늘어난 거리에 출발부터 착지 불량을 하고 경주 후에 편자 빠짐이 확인되는 매우 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다시 거리 줄여서 1월 달 정도의 경주력만 1300m에서 보여준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0번 파이트 매직이 게이트 외곽이지만 앞선을 나설 공산이 큰 마필입니다만 지구력이 여전히 지구력이 미흡한 마필이고 앞에 나서더라도 항상 막판 걸음에서 밀리는 막판 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말이죠. 이번 경주가 은근히 선의권에서 끈끈한 전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신마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10번 파이트 매직은 향후에 코스 안쪽에 좀 더 내린 거리 1000m나 1200m 편하게 선행 나설 수 있는 조건에서 노림수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주행 악벽을 잡기 위한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 편성 5기 만났죠. 12번 내가 세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전반부 상당히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로 보입니다. 출전마들과는 전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레이스가 되겠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의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혼돈도가 극심한 이 부산 4경주는요. 백동일이 연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는 제가 전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힘든 구도죠. 왜 힘드냐? 능력 자체가 아직까지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싹수를 보여줬던 마필들 자체는 없어요. 거의 이제 그 기복마의 편성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그 장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변화와 상대적인 전개에 대한 예측이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했던 구도입니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힘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가장 좋은 변화를 보였던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로 7번마 닥터 위크라는 전력입니다. 스피드감은 이미 입증을 받았죠. 작년 11월 30일 때에도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2선에 가담하면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인데 그 이후의 경주들 자체에서는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1000m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그 두 번의 1300m에서 보여준 직전 경주도 거의 뭐 추진 없이 선두권을 나섰음에도 열약감 자체가 너무나 좀 심하게 좀 무너지는 아쉬움을 보였었죠. 상대의 압박이나 이제 마필의 상태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훈련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연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스피드감 자체는 좋았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안쪽에 발빠른 마필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 역시 지구력이 상당히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닥터 위크 같은 경우는 흐름에 따라서는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든가 그 흐름에 맞춰 뛸 수 있는 선임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비 만났던 상대 중에서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난 데다가 가장 좋은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7번 닥터 위크라면 여기서만큼은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의 중심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외곽에 있는 9번마 동박나래 그리고 최외선 12번마 썬마운틴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5번마 백두장소라는 마필을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9번마 동박나래라는 마필 자체는 이제 4세에 데뷔를 했어요. 결국 굉장히 좀 늦은 데뷔가 돼버렸는데 마필 자체가 산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개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산통으로 인한 개복술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휴양을 다녀오게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스러웠습니다만 주행 심사와 이제 훈련을 통한 모습은 안정감을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중앙에서 3월 9일 때 보여줬던 그 주행 심사 당시에도 중앙에서 선입권을 가볍게 따라가기만 하고요.
시정 추진 없이 그냥 통과하려고만 노력을 하는데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이라서 잠재력 갖춘 그리고 데뷔가 늦어진 만큼 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9번 동방나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12번 썬마이튼도 주퍽의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데뷔전을 1300m에 도전을 해서 능력 부진 실격 처분을 받았었는데 그래서인지 직전의 경주에서는 거의 한번 흐름을 따라가보는 모습이었었죠. 외선에서 이제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한 발 쓰는 작전으로 한번 걸음을 체크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직선 보여주는 주퍽의 여유는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빠릿해졌다는 그 모습 자체는 여기서는 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5번마 백두장스란 마필의 기본 끈끈함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직전 1600m는 뭐 거리가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2월달과 1월달에 보여줬던 그 단거리에서의 경쟁력 자체는 특히나 2월달에서는 기대면서 발주가 충돌받았었고 시종 우승을 거뒀던 미스펙터에게 외선으로 밀리는 견제를 받은 상황에서도 끈끈하게 뛰려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고 그 이전에 1월달의 경주도요. 운영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모습에도 마필 자체가 뛰려는 주폭을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나 주폭의 강점을 가진 마필이 거의 없는 이번의 구도에선 5번마 백두장수의 역습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 하이 등급 약편성이긴 합니다. 가장 훈련 상태와 스피드감이 좋아진 7번마 닥터 위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7번 닥터위크라고 판단합니다. 이 앞선에서 특별히 빠른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스피드보다 지구력에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유리해졌고 앞선에 뭐 3번 울트라 파워가 밀고 나오든 아니든 앞선에서 충분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번 썬마운틴이 굉장히 유력한 후착 후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선에서의 추임력, 그 다음에 성장세가 워낙 가파른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가 매우 좋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9번 동방나래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 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인 추진에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번 체인지백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백동위원도 언급하셨듯이 이번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썩 강한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약편성 구도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던 외측으로 기대면서 충돌하고 주행심사보다도 형편없는 출발 후에 흐름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해본 근데 이번 편성상 다시 주행심사를 치렀던 김혜성 기수 초반 스피드 스타트 굉장히 잘 받는 기수고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안쪽에 몇 마리 없기 때문에 선입전개까지도 가능하다면 차분한 선입권 따라간 후에 이번에 힘 안배 후에 뒷심발이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10번 체인지백의 어떤 향후 잠재력이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의 편성 자체에서는 저희 씨도 좀 무서운 마필로 좀 평가는 해요. 왜냐하면 데뷔전 뛰었던 그 모습이 분명히 다는 아닐 거라다 평가를 합니다. 기대면서 늦었고 처진 전개 이후에 가능성 나름대로 주폭은 조금씩이라도 보였던 마필이었었고 그것보단 이번 편성 자체가 더 약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줄 가능성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편성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마필 자체가 계속 그 기댔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선에서 그 빠릿하지 못했던 스피드를 기대는 악벽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마필 자체가 뭐 한 번밖에 안 뛰어봤으니까 굳이 악벽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완성도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당일 상태가 정말 반짝반짝할 정도로 좋다라면 분명히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감까지도 맞춰지지 않은 모습이라면 체인지백은 여기서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 일단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를 누가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가 잘 뜯어봤더니 3번 울트라 파워가 여기서는 선행이네요. 여기 7번 닥터위크도 앞선은 가담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9번 동방나래가 산통으로 개복술 수술을 받고 공백 이후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과거 이제 병력 알아서 배앓이 때문에 병력 때문에 제 컨디션을 못 찾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아주 경쾌하게 경주 능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설명했다시피 전 구간 뭐 이렇게 최선 추진 없이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최근 3월 9일 주행심사에서 보였던 9번 동방나래 4세 접어들어 데뷔를 하기 때문에 갈 길 바쁜 말이죠. 이 데뷔전 경주부터 이 9번 동방나래는 높은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말이고 충분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7번 닥터위크가 좀 말무리가 까다로운 마필인데 초반에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때는 충분히 옆편성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12번 썬마운틴도 직전에 홈이 외곽 돌고 직선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이 여력을 짱짱하게 남겼고 이번에 앞선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의 12번 썬마운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2번 영광의 스타가 있습니다. 15번 뛰면서 3짝 2번밖에 못한 말입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결코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인코스 전개를 펼치면서 몰에 맞추며 전개 펼치며 막판까지 제법 끈끈함을 보였던 4착, 5착. 자,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편성이 약해 보입니다. 코스도 안쪽 배정받았고. 자, 2번 영광의 스타가 있는데 백동일이요. 2번 영광의 스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분명히 아니에요. 작년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 이마필이 11월 달하고 12월 달에서 이제 두 번의 3착을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였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밖에 못 돼요. 흐름을 끈끈하게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스피드도 아니고 추임력을 빠릿하게 보여주는 그 마필도 아닌 좀 어정쩡한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응수를 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입상 순위가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편성이 약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영광의 스타가 최근에 보여주는 여력감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착순권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어도 입상권까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고 선두권 강공작전이 기대되는 7번 닥터 위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1600m 동거리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 있고 이번에 거리 늘려 의도적으로 중거리 출전시키는 마필의 의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과연 어떤 말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지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에 비해서 확연히 컨디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말이 편성까지 만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심마로서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믿고 추천드릴 중심마는 7번 다이나믹 볼트입니다. 1년간의 휴양과 마방까지 이적한 후에 최근 복귀전을 치렀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한 단계 성장한 경주력으로 입상에 근접한 모습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이고 체중이 감소한 것까지도 좋았는데 당일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 때문에 아쉽지만 뒤로 돌렸고 역시나 막판에 한 발 부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다시 한번 정우주 기수의 전담훈련 속에 컨디션 매우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여기에 앞선에서 정계도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모든 여건이 직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진 7번 다이나믹 볼트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심마로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 중 눈에 띄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영봉상과 4번 와일드 제라늄 그리고 2번 닥터미미까지가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중 11번 영봉상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확실히 최근에 성장 중인 모습을 검증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직전 입상 이후에 훈련 모습은 더욱 도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늘어난 거리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유형의 말로 판단하는 만큼 선입 후에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또 4번 와일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착지 불량 후에 늦바라면서 경주를 망친 이후에 2주 만에 빠른 출전으로 서륙전을 지금 노리고 있는 말입니다. 훈련 모습상 이 성장세가 매우 확연한 어린 말로 판단이 되는 만큼 잠재력 좋은 4번 와일드 제라늄도 최적 기수, 전임 기수, 전단 기수 속에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닥터미미 같은 경우는 직전 다이나믹 볼트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훈련 모습상 큰 변화는 사실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나빠지진 않고 있고 직전에 보여준 경주력이 1600m 동거리에서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다이나믹 볼트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 후착도 최대한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 좋은 모습 분명히 인사 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볼트 직전에 분명히 잘 탔어요.
코너에서까지도 함께 이제 경합을 해서 이착을 했었던 마루짱보다 오히려 직선 코너까지 이겼다가 아예 직선에서 다시 져버리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돼버리곤 했는데 정은주 기수가 말을 못했다라기보다는 마필의 마지막 근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번은 레이스 주도권이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서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셨던 닥터 미미 그리고 외곽 11번 영봉산까지도 같이 있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번 구도에서 이마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레이스 주도권을 7번 다이내믹 볼트나 닥터 미미가 이제 가세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힘에 대한 여력감이 강한 전력은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1번마 성산 파워가 직전의 경주는 레이스 흐름에 밀려버리면서 아쉬웠다 할지라도 긴 구간 힘으로 싸워줄 수 있는 이번 1600 거리에서는 오히려 탄력 자체에서 분명히 매번 걸음을 남겨주고 있는 1번 성산 파워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1번 성산 파워를 아예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 1번 성산 파워는 저는 사실 아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저 역시 굉장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다만 이 말도 역시나 훈련 상태를 제가 관찰을 했을 때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충분히 늘어난 거리에서 이 정도 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 역시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일 상태까지 확인을 해서 이번 닥터미미보다 현장 상태가 당일 상태가 좋다면 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1600m가 만만한 그 시내 마필에게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6등급 1600m는 언제라도 이변 발생 소지가 높은데요. 그래도 모든 조건이 유리해 보입니다. 7번 다이나믹 볼트가 직전에 경합 선두 레이스 막판에 박빙 승부에서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7번 다이나믹 볼트가 선행을 편하게 나서던 2선에서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중심권의 마필은 7번 다이나믹 볼트가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닥터밈이나 실버 영봉산도 현등급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선보였던 말이기에 이번에 편성호기를 만난 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자, 여기에 1600m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말이 있죠. 6번 넵튠입니다. 썩 능력마로서는 평가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600m에서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스퍼트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는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 최근에 이제 1600m 착순권 언저리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진 않고 결국 막판 한발 싸움이라면 6번 넵튠도 최근 보여준 종반 끝걸음에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자, 최성진 의원, 요 6번 넵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넵튠도 참 변화가 사실 크게 없이 지금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그래도 약간씩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좀 예전부터 관찰을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직선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앞선에서 큰 경합이 일어날 구도로 판단이 되지 않고 6번 넵튠의 또 추임력 자체가 자력으로 또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말은 아닌 만큼 아직까지도 검증이 좀 더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는요. 경주 여건 유리하고 전개까지 선행 강중 작전이 가능하죠. 7번 다이나믹 볼트를 중심권의 마필로 도전권 최선 압축으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후적 도전권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드릴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자, 접전 양상이 예측은 됩니다만 최근 보여준 전력상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선행은 여기서 6번 부경스토리가 나섭니다. 직전에 6번 부경스토리는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선입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최단거리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이제는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최단거리에서는 출중한 경쟁력을 갖춘 6번 우승 스토리가 되겠고 자, 주목하는 말은 1번 우승 티켓입니다. 직전에 우승 부경 스토리와 함께 뛰었던 경주에서 당시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게이트 외곽이었죠. 자, 외측 기대는 악벽을 잡아주며 외선 돌고 중위권 외곽을 돌고 직선에서 이제 진로가 열리자 막판에 아주 질풍같이 몰아붙여 종반 추입으로 2착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당시 동착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요.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 6번 부경스토리가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내선에서 차분하게 힘안배 선입전도 가능하겠고 모래 민감성도 썩 나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결정력에 한 수 위인 1번 우승 티켓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리얼리원이 모래 민감성을 아직은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자, 이번 경주 6번 부경스토리 외에는 빠른 말이 없죠. 4번 레이첼 정도인데 모래 안 맞는 자리로 내선에서 혹은 모래 안 맞는 자리로 이제 위치 선정과 전개가 중요한 유형의 마필이고 직전에도 이제 3선에 뭉쳐가지고 모래 맞고 원하는 레이스 펼치지 못했는데 이번 약간 좀 빼서 탈 겁니다. 요 3번 리얼리 원 도전 복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4번 레이첼이 작년에 8월 달에 후두개 포착으로 천명증 수술을 받았던 말인데 호흡기가 안 좋았던 말이죠. 수술을 받았고 작년 12월에 복귀, 최근에 계속해서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도 상대적으로 게이트 안쪽 다시금 배정받았고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4번 레이첼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정확한 스퍼트 타이밍을 잡아내고 있고 게이트 안쪽에 1번 우승 티켓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상당히 비슷해요. 레이스 흐름을 보는 방식이라던가 그 우위를 가져가는 마펠들 사이도 상당히 보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저희 시도 1번 우승 티켓이 직전에 이제 이탈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탈이 좋았음에도 안쪽이 빠르다 보니까 자리 잡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미 내측에서 좋은 모습을 활약해봤던 우승 티켓으로서는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기대를 넓혀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 부경스토리 직전의 경주 우연이 아닐 만큼 또 편성 자체가 좋아졌다는 점 인정하고 싶고 3번만 리얼리 원도 모래 피한 자리로의 선점이라면 이번 경주에선 직전은 라이언선이나 서브캣이라는 그 페이스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보평가를 생각해서도 4번 레이첼도 저희 시도 이제 배제 못하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능력 면에서 이 마필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해피 매직이란 전력입니다. 휴양 공백 이제 이후에 단기 휴양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면서 1월 11일 때 우승으로 현대급에 진입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의 경주가 이제 순위권이 확 밀리긴 했습니다만 마필들 자체의 기본 능력이 안 됐던 것이 아니라서 상대에 대한 방해 여파가 좀 컸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잖아요. 약간 발주가 늦기도 했습니다만 충돌 속에서 아예 전기가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해피 매직이란 마필 역시도 모래를 덜 맞고 뗐을 때, 좀 안 맞고 뗐을 때 좀 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선에서 상대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번 구도만큼은 성장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0번만 해피 매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10번 해피 매직이 지난 1월 달에 첫 승 달성 시 선이 끈끈한 전력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늦바란 게 아니라 타마필이 진로가 막혔죠. 그런 악재 때문에 초반적에 처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발주가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원하는 발주라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을 보입니다만 워낙에 안쪽에 발빠른 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결정력에 우위를 갖추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10번 해피 매직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저는 특히 6번 부경스토리란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훈련 상태가 워낙 눈에 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말이고 이번 경주도 여전히 오히려 더욱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 빠른 말조차도 1000m인 걸 감안하면 정말 굉장히 적은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6번 부경스토리는 이번 편성에선 선행이든 선입이든 가장 유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1번 우승 티켓도 도전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3번 리얼리원도 마찬가지인데 7번 댄싱 블레이즈라는 말을 복병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추입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추입 자체가 좀 힘든 그런 경주 흐름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초반 착지 후에 착지가 좀 좋지 않아서 뒤로 밀려버린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이전 경주들을 보면 꾸준히 추입력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앞선이 이번 편성에선 사실 부경스트로밖에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편성인 만큼 선입후 뒷심발이만 해준다면 현등급에서 정정이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7번 댄싱 블레이즈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6살 앞말입니다. 단 한 번의 우승 전력도 없고 나올 거름 다 나왔죠. 선두권 강합니다. 6번이 부경스토리 말고도 3번 리얼리언, 4번 레이첼도 상당히 초반이 빠른 말이죠.
마체가 얇은 요 7번 댄싱 블레이즈. 이번에도 역시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은 구도, 또 후미로 쳐질 겁니다. 그렇다고 종반 탄력이 월등하지도 않아요. 차후에 아주 선두권이 약체급 편성에서나 7번 댄싱 블레이즈는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한 능력 우위, 또한 결정력에 한 수 위를 선보일 1번 우승 티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단거리 1300m 레이스 최근에 능력 성장세를 보이는 몇 동의 마필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 빈트 파고들 복병 전력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특히나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고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가 이번에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준비된 경주 7경주입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레이스 속에서 반드시 이번 경주는 적중을 완성시켜서 좋은 모습 활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좀 붙어보고 싶었던 경주예요. 전체적인 편성 구도에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중심 마필, 또 후차권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 또 불안한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 마필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서 자신있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9번마 서브캣이란 전력이 되겠죠. 주행심사 잘 받고 데뷔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무리한 선행을 가서도 걸음을 지켜냈던 직선 구간의 여력감 자체는 처음 뛰다 보니까 처음 뛰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치고는 많이 뛰어줬던 전력이죠. 그 이후의 경주들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라이언슨이란 마필 자체가 워낙 빠르게 흐름을 끌었던 것도 있었었고 마필 자체가 살짝 외측으로 기대면서 전기를 제대로 풀지도 못했었던 구도였어요. 초반에 잔출격 속에서 코너에서 앞선 마필 때문에 살짝 제어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외측으로 살짝 조금씩 기댔던 그 모습을 잡아내면서도 마필 스스로 뛰려는 근성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게이트가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1300 거리가 늘어났긴 합니다만 상대가 굉장히 약해졌죠. 선두권 무난하게 장악까지 장악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훈련 완성도까지 전 9번 서브캣은 강자 피한 이번의 구도까지는 좀 더 강조드리면서 좀 더 중심 마필로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정꽃부터 5번마 천년의 질주 그리고 최외선 12번 투투 스피너를 우선 주목하고 있는데요. 2번마 정꽃은 워낙에 이제 주행심사부터 완성도가 좋았던 전력이었는데 데뷔전 자체에서는 발주가 좀 늦었던 가운데 충돌을 받다 보니까 전개가 완전히 꼬여버렸었죠. 따라가는 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직전의 경주에선 중앙 예선에서 빠르게 좀 가담을 하고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마지막 거리를 남겼다는 점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전력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정꽃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5번마 천년의 질주는 아직까지 여력감 자체가 큰 전력은 아니지만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최적의 전개를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마지막까지 지지 않는 근성을 확인시켜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와 전개가 좋아진 이번의 구도도 천년의 질주는 가치가 충분해 보이고요. 데뷔전을 1300에 도전을 해서 능력 부진 31마 신차 능력 부진을 보였던 아쉬움을 보였던 12번마 투투스미노가 경주 자체를 뛰면 뛸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1200에 도전을 해서 중앙에서 3선까지 직선에서 약간씩 흔들리는 단점은 보였습니다만 앞선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에서 살아남았던 전력이라는 점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 좋아지고 있는 12번 투투 스피너도 여기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의 구도의 최대 핵심 포인트는요.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9번 서브캣을 믿고 가는 구도 속에서 후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인 구도입니다. 말씀드린 마필들 안에서도 정리를 드리고 복병권의 마필까지 입상 도전권 가능성의 마필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당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저 역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중심마로서 언급해 주신 9번 서브캣부터 2번 정꽃, 그 다음에 5번 천년의 질주 모두 동의합니다.
이 말들과 함께 역시나 도전이 가능한 말로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조이풀 메모리란 말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사실 뭐 우승은 못했지만 직전에는 입상, 그 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1월 20일에는 가보데이라는 말, 너무 강력한 선행 말에게 무너졌고 직전에는 통일한국의 페이스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버텨내는 끈끈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도 사실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도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3번 조이풀 메모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보여준 이제 입상 전력들과 최근의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좀 경주 운이 많이 따라졌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었어요. 뭐 단순히 뭐 작년 12월 30일 때 경주만 보시더라도 선입권에서 코너에서 모래 맞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모래를 피한 자리에서 자력 입상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따라갔는데 앞선에서 있던 마필들이 묻어졌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었던 구도예요. 이번에는 그런 구도가 쉽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전고시란 마필이란 인코스의 곱다라는 마필도 레이스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스피드도 좋고 함께 붙어있는 한길이란 마필, 4번 마필도 버틸 가능성은 낮지만 선두권 스피드는 나쁘지 않아요. 조이풀 메모리가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처럼 차분하게 선입가담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진 구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여력감 자체가 원체 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연투 가능성은 적은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실버기수 기용, 재기용인데 이 3번 조이풀 메모리는 다소 역편성에서 약하게 이 평가를 해주셨네요. 9번 서부캐스는 최근에 데뷔 후 3연속 입상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신의 성장세의 마필이죠. 전개를 선두권에서 항상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이미 1300m를 데뷔 전부터 입상할 정도로 동거리에 대한 적은 능력도 있는 말이게 백동일 위원이 9번 서부캐스에 대한 높은 신뢰 충분히 동의하는 바가 되겠고요. 5번 천년의 질주도 좋고 여기 10번 썬더스트럭이 있습니다. 이 말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유형의 말이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다소 경합선두 레이스 압박받고 무뎌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어차피 9번 이 서부캐스과 초반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합피해서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인데 백동일 위원 요 10번 썬더스트럭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이제 썬더스트럭은 계속 이제 함께 될 것 같아서 저희 씨도 추천도 많이 드렸었고 함께 호흡했던 것도 많이 있었는데 매번 실망감만 안겨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1월달 두 번의 경주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기승했던 최시대 기수도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선행 가고 너무 무뎌졌고 즉선은 2선에서 따라갔는데도 매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딱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변화를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서부캐시라는 강한 선행권의 마필이 부여잡고 있는 이번 구도에선 설령 썬더스트럭이 먼저 나가도 압박을 받아들이는 상황이고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변화 없는 이번 구도까지는 좀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컨디션 하지 없는 9번 서부캐슬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해 주셨고 9번을 놓고 공략해 드릴 텐데요. 도전권들 다수의 가능성 있는 말이 혼재한 편성입니다만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출발은 직선거리 가장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스태미너를 갖춘 말에게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편성 자체가 5등급 부진 4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대다수가 출전하고 직전에 국산 5등급 편성에서 입상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 높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 8경주는요.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말은 9번 트루킹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도 훈련 이 성장세가 워낙 두드러져서 강한 믿음으로 중심마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여유 있는 입상을 거뒀습니다. 여전히 최상의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등급은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번 그레이트 윈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승급 전에 거리까지 늘었습니다. 악재가 뭐 악재라면 악재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번 편성이 뚜렷한 스피드가 좋은 선행마가 보이지 않는 편성을 너무 운 좋게 잘 만났다라는 판단입니다. 게이트 이점까지 얻었고 굉장히 좋은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5번 비바 빅토리가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도 계속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서히 휴양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1600m에서 이미 보여준 경주력 충분히 있는 5번 비바 빅토리, 이번만큼은 강하게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4번 돌아온 신세대란 말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흐름에 민감한 추입형 말인데 이미 4등급 16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 경주는 추입형 말로서 흐름이 맞지 않는 안타까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주였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추입말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선입전개 후에 직선에서 뒷심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모습 최상의 9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처럼 최성진 의원과 의견이 맞는 경주를 만났네요. 뭐 중심축에 대한 편성이라던가 후착권, 워낙 이제 드러난 것도 보여주는 그 관점 자체도 상당히 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2착 승급이지만 상대 약해진 트루킹, 함께 뛰었던 3착을 만들어버렸던 그 토암 에이스가 지난주였죠. 여유 있는 스피드로 우승을 차지할 만큼 트루킹의 최근의 변화는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동의해보고 싶고, 그레이트 인의 선두력과 3번 돌아온 신세대 그리고 5번 비바 빅토리까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 안에서 정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없기 때문에 저희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찜찜한 마필이 한도 있어서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만 히트 타깃이란 전력입니다. 9번을 떼서 이제 한 번의 입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때는 뭐 단거리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늘어난 거리를 만나면서 끈끈하게 걸으면 좀 버텨내고 있어요. 직전의 경주도 이제 선의 거를 나섰다가 강타를 당하고 이산 외곽에서 다시 한번 끈기 있게 발휘를 하면서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점은 좀 내심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볼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해서 보병의 가치 10번 히트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히트 타깃이라는 말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편성에 따라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히트 타깃이 패스트 블릿의 자마인데 이 패스트 블릿의 자마들이 예전에 최강 블릿도 있지만 여러 그런 자마들이 대부분이 단거리 1000m, 1200, 1400 정도까지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단거리에서 앞선의 경합이 심한 경주에 나올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편성은 또 1600m이기도 하고 또 앞선에 그렇게 싸워주는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10번 히트 타깃이 앞선에 나서서 버티기에는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합니다. 네, 8경주 편성이 다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외선 4등급 그 편성인데 승급전 나서는 이 국산마 2두가 많은 인기몰이 한다라는 거죠. 9번 트루킹, 2번 그레이트 윈. 물론 9번 트루킹과 2번 그레이트 윈은 최근 보여준 전력상 액면의 능력에 있어서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뭐 9번 트루킹은 직전에 16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스피드와 근성을 고르게 겸비한 마필로서 이번에 다시 한번 1600m 도전인데 아무래도 직전보다는 편성이 좀 강하지 않은가. 하지만 뭐 전개 이점과 최근의 상승세는 다시금 이어갈 듯합니다. 9번 트루킹이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 한 번 더 도전 가능한 2번 그레이트 윈. 출발 후 직전에 추돌 여파 벗어나서 이겨내고 입상이었죠. 2번 그레이트 윈이고 5번 비바 빅토리도 자 굴건 건초음으로 휴양 공백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얘도 국산마죠. 자 1번 에버라스팅 거리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 딱 한 번 뛰었어요. 최단 거리 레이스였고 워낙에 상대 강했고 빠른 편성에 빠른 흐름 속에서 이렇다 할 거는 보이지 못했는데 어찌 보면 최단 거리였기 때문에 막판에 보여줄 거림이 더 있었음에도 경주가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번에 대폭 늘어난 1600m에 출전을 시킵니다. 자 청담도끼의 부계열통, 투 아너앤 서브의 자마죠. 거구의 체격에 자 최단 거리보다는 요 혈통은 중장 거리가 더 유리해요. 1번 에버라스팅 걸 실전 이전째 의도적인 1600m 중거리 출전으로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번 에버라스팅 걸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데뷔전 한 번만 아직 뛰어본 어린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전 뭐 데뷔전에서 1000m에서 추임력은 보여주긴 했는데 입상권과 차이가 좀 너무 컸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좁히고 중간에 좀 중속으로 따라 붙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리도 갑자기 1600m로 늘렸는데 이 1000m를 뛰고 1600으로 갑자기 늘려서 입상하는 경우가 또 흔치도 않고 직전에 보여준 모습도 그 정도 임팩트는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거라고 잣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죠. 다시 한번 편성호기 만난 말 9번 트로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폭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이 9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꼭 적중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9경주 편성은 일요일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죠.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안쪽에 3번 오션 피닉스가 동거리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죠. 이 당시 안쪽에 빠른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삼선 외곽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쳤고 막판에 다 와서 설미가 잡힌 아쉬움이 있었죠. 3번 오션 피닉스.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자, 적임 다실바 기수로 안장을 교체했습니다. 7번 손살이나 1번 차룡 등의 빠른 발은 있습니다만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더욱더 수월하게 이 선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직전에 통원의 머리차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3번 오션 피닉스를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7번 손살이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기대치만큼 출중한 능력으로 첫 승을 달성했던 말입니다. 당시 출발 후 추돌 여파 3차례나 추돌을 했죠. 하지만 미러 선행을 받았고 직선에서 이제 다소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빙의 그 경합 중에 진짜 강자란 말을 이겨냈던 전력입니다. 근성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로 보이고요. 직전 당시는 당시 기승했던 프랑스와 기수가 기대는 악벽,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당시 진짜 강자를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 그 부분 때문에 기승정지 2일 처분을 받았는데 어쨌든 마필 자체의 능력은 상당히 출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점을 극대화할 7번 쏜살이 되겠고요. 자, 외곽의 10번 아마존 여거리 작년에 12월에는 1300m 거리를 선행 1승 우승을 했는데 최근에 의도치 않게 질주성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고 직전에는 출발 후 진로 방해 당해서 흠이 쳐졌습니다만 오히려 막판에 진로 열리자 외곽에서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추입으로 3착을 했죠. 이제는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자, 이번 경주 10번 아마존 역을 직전에처럼 초반 방해받아 뒤로 쳐지는 것보다는 외선이지만 한 2, 3선 붙여가지고 좀 더 유리한 타이밍에 스퍼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기에 10번 아마존 역을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 배달이 뮤닝이 모래 민감성은 아직은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항상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가운데 직전에는 출발 자세 불량했고 3코너 진입 전에 진로 막혀 주춤거렸고 내측 갇힌 것이 페인이었는데 자, 이번에 모래 들맞고 초반부터 외측으로 빼서 전개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번 배달이 뮤닝도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9경주는요. 직전에 머리차 통원의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죠. 전개 2점도 있고 안장도 강화한 3번 오션 피닉스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주로 컨디션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기본 능력상 어느 정도 압축은 됩니다. 정확하게 이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한 마필로 엄선해서 불안한 인기만 삭제 처리해드리고요. 깔끔한 추천으로 적중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이 됩니다. 3번 오션 피닉스는 저 역시 또 안말치고는 최근의 변화가 상당히 우수하죠. 저는 이 마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첫 입상 단시가 이제 선행을 가서 입상이었었고 그 이후부터 내측에서 계속 갇히는 전개를 하면서 저 마필은 내측에 갇히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외선에서 입상 이후 다시 내측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선행 아닌 조건도 입상하는 걸 보고 나서 이 마필은 변화가 뚜렷해진 거구나라는 걸 확신을 주게 된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 잘 뛰어줬고 저 역시도 변화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7번 손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7번 마필과의 잔충돌 속에서 직선 구간 사행했던 악벽까지 그래도 이기는 근성은 높게 평가해야 될 듯 싶고 10번 아마존 여걸도 배달의 민중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없다는 것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션 피닉스 같은 경우도 선행권에 가깝게 선행을 나서거나 이 선에서 응수를 했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7번 손살이라는 마필 자체도 거의 레이스를 주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해줄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 데다가 나머지 마필도 좀 비슷한 운영으로 판단을 해요. 오히려 따라갈 수 있는 이 마필 9번 미스터 코리아는 왜 말씀 안 해주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공백 이후 좋아지면서 선행으로 레이스 주도했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엔 따라가는 전개로도 한 발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잖아요. 선입 좋은 9번 미스터 코리아 최근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변화 가능성 충분하다는 판단인데 9번 미스터 코리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산 편성에서 어느 정도 약체 편성국이 만나서 착순권에 2번 들어왔던 말인데 이번에 외선 편성 강한 상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이트도 다시 외곽 밀렸고 얼마만큼 초반 전개를 자리 잡고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가를 따져봤을 때 그런 조건은 성립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후에 국산 편성의 상대 약한 구도에서 이 9번 미스터 코리아는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말씀해주신 말들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높은 부분 저 역시 동의하고 있고 저는 백동희 위원처럼 이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백동희 위원 9번 미스터 코리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5번 금수야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12월 30일에 4등급에서 이미 경쟁력 입증했고 1월 27일에 CU 다운 더 트랙과 말리부 태양 등에 이어서 그 이외에는 가장 가능성 높은 모습 보여준 그런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가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 다시 거리 줄였고 앞선 좀 선행말들을 경합 양상의 경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5번 금수와의 추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7번 손살이 원사이드 선행을 나선다고 보고 있고 이 선에 3번 오션 피닉스가 굳이 7번 손살과 경합할 필요는 없죠. 5번 금수야도 계속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면모는 보였는데 그렇죠. 직전에 1600m 늘어난 거리는 좀 아쉬웠고 하지만 그 전에 1300m 거리를 계속해서 착승권이에요. 그 정도라는 거죠. 결정력의 보강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직은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5번 금수야는 좀 더 향후 좀 힘들어찬 모습이 포착이 됐을 때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코스 2점에 안장 강화했고 적정거리 출전 3번 오션 피닉스를 중심으로 도전마 당일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달리 말하면은 최근 뛰어왔던 상대 구도 속보다는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이 편성 구도를 만났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하는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고 있고요. 과연 이 중거리 1600m 어떤 마필에게 우승의 영광이 돌아갈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예, 10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는 말이 출전합니다. 5번 다이아몬드 킹입니다. 직전 사실 만만치 않은 성장세의 3세마들 툼에서도 두드러진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승급전이지만 자유전개 이점이 있는 말로 이번 편성상 상대적인 가장 편성상의 이점을 가져갈 말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승급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그레이트록입니다. 거세 후에 휴양을 다녀왔는데 오히려 휴식이 약이 된 듯 매우 활기 넘치는 아마 휴양 전에도 이 정도의 훈련 상태는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더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선 선입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7번 영웅제왕도 직전에 늘어난 거리에서 아쉬움 사실 늘어난 거리가 매우 불리한 말로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 근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코너를 곡선을 2번 도는 경주에서 다시 곡선 1번인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줄어든 거리 앞선 전개라면 항상 경쟁력이 현등급에서 있는 7번 영웅제왕도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8번 빅레디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말도 늘어난 거리가 매우 불리한 유형으로 판단이 됐는데 여지없이 직전 경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태 이상 없는 만큼 충분히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선입권에서의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자유전개 이점에 성장세 매우 좋은 5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 잘 들었습니다. 역시 뭐 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네요. 5번 다이아몬드 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최성진 의원께서 이제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해 주신 마필인 걸 기억이 나는데 뭐 상당히 운도 따르긴 했습니다만 여유도 많았었죠. 당시 안쪽 1번 마필이었던 대지체프가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경주였는데 늦발을 하게 되면서 앞선이 좀 뭉쳐버리는 다투는 운영 속에서 다이아몬드 킹은 좀 의도적으로 처진 전개를 펼쳤었고 마지막 여유가 많았던 다이아몬드 킹이란 마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 추위권의 마필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선행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 마필은 승급전이라도 이 가벼워진 중량 조건을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6번마 그레이트록 이제는 거세를 하면서 그 아쉬웠던 부분을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마필인 만큼 트리플라인의 형제 마필로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 저희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뒤의 마필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번 바운드 명운 같은 경우는 매번 1600m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는 과정이 관건일 뿐 추임력 자체가 월등하게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레이스 자체가 뭐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은 구도는 아니에요. 적당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번 바운드 명운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4번 아들의 질주입니다. 이미 뭐 1600 거리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연투를 가져왔던 전력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1800m에서 입상권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전력을 보여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흐름의 우회 없이 선입권 전력에서도 전력차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뛰었던 상대가 뭐 뉴 레전드라든가 차라미스 글리터, 설비까지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력들과의 이제 대결 구도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한층 가벼워진 3번 아델의 질주도 여기서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아델의 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회복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저도 오두 배치에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근데 이 말도 예전부터 16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의 전개는 굉장히 앞선 선입권 바짝 붙여주는 전개였습니다. 이번에 앞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말들이 바로 6번 그레이트록과 7번 영웅장, 8번 빅레디지 정도인데 9번 BK세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편성에서 4번 아델의 진주가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다만 훈련 모습상 크게 변화를 포착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내려놨는데 다만 당일의 상태가 올라왔다라는 판단이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저 역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이두의 선행마가 이끌어 나갑니다. 7번 영웅정, 6번 그레이트 록이 있는데 6번 그레이트 록은 트리플 라인의 전형제마죠. 연투를 이어가다가 3등급 승급 이후에 코너 4개짜리 1800m 거리에서는 연달아 3착, 4착의 아쉬움, 착승권 맴돌았죠. 이후에 작년에 바로 10월 15일에 거세를 단행했습니다. 공백 이후 이번에 출전하는데 3월 2일에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이미 중거리까지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이기에 6번 그레이트 록 이번에 거세 후 첫 출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4번 아들의 진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1800m는 좀 코너 4개짜리는 코너링 미숙이라고 할까요? 초반 전개도 좀 처지고 아쉬운데 이 1600m 거리는요 추임마에게도 충분히 전개를 불리하게 펼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출발의 직선인 구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코너, 3코너 다다르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4번 아들의 진주 여기서는 1600m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백동현이 언급하신 1번 바운드 명운이 있어요. 작년에 상반기 때 공백이 있었고 작년 11월 달에 1600m 동거리를 현등급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대 강한 구도 속의 착승권이고 직전에는 쓸데없이 1200m 단거리 출전했습니다. 얘는 단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뭐 퍼스트 체인저라는 빠른 그 선행마 구도 속에서도 4차까지 했던 말이 1번 바운드 명운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 적정거리로 보여요. 게이트드 1번이고 최성진 의원요 1번 바운드 명운 이번에 입상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 말이 한동안 아쉬운 시기를 보낸 후에 작년 후반기부터
비로소 회복된 모습을 기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착승권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줬고 저도 굉장히 응원을 같이 하면서 좀 기쁨을 많이 안겨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6세의 말로써 걸음이 다 나왔다는 판단이고 문제는 이제 최근 훈련 모습이 그 작년 후반기부터 이어졌던 최근까지의 좋은 모습보단 약간 상승세는 어쨌든 아니라는 저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임력은 인정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로 당일 상태 확인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승급전에서 능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동거리 적정거리 출전의 5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경주는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뚜렷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말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는데 오랜 공백 이후에 출전하지만 이번에 출중한 기본 기량을 선보일 마필이 있고 또한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에 아직은 베스트 아닌 상황의 출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주기 맞이한 말 또한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말 등등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상당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이 혼재하는 레이스가 21경주가 되겠는데요. 접전 구도의 금요일 라스트 경주는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11경주 마무리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풀 게이트 12마리 현등급 기본 마필들 편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가능성을 보여왔던 마필들 다수인 구도죠.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드러나는데 이 중에서 누굴 중심으로 잡아야 될지 고민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경주로 이제 오랜 시간 좀 분석에 임했던 경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저는 결국 잠재력에서 앞서 있는 이 마필을 가장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안쪽에는 1번은 짜잔 이런 전력이죠.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충분했고요. 데뷔전 1000m 이긴 했지만 여유 있는 모습으로 4등급 이제 57의 부중을 달고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입니다. 두 번째 경주 자체에서는 발주가 좋지를 못했어요. 충돌받고 나오면서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도 3선까지 가담을 했고 그 무거운 부중을 달고도 좋은 모습을 활약을 했죠. 그랬던 모습이라서 직전에 이제 승급전도 나름의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이긴 한데 운영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호흡기가 안 좋았던 부분만 그랬었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퍼스트 체인지가 완벽하게 걸음을 살려나가면서 선행을 주도했었고 짜잔 같은 경우는 발주기에 살짝 부딪히면서 나오면서 매끄럽지 못했던 그 순간 무리하게 그 퍼스트 체인지가 이끌었던 페이스를 따라 붙으라고 이선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반에 무리했던 그 부분 속에서 무리한 흐름을 따라갔던 그 악재 속에서 결국 직선에서 걸음을 내지를 못하죠. 레이스나 전개가 좋지를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훈련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이고 이번엔 저기만장인 이성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상대보다 코스가 좋아진 1번 게이트. 짜잔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주도를 할 수 있는 선행을 가지면 더 좋은데 설령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 1번 짜잔은 여기서는 변화 가능성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6번마 저스틴 매직 그리고 5번마 당대거함 안쪽에 있는 2번마 코리아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7번마 창공이란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6번마 저스틴 매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쉽죠. 고개가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치명적인 단점이 모래를 맞는 것을 그렇게나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1600을 마필 자체가 이제 한 번에 1000m에서 극복을 해줬던 모습이었는데 당시 모래를 맞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면서 쳐져버렸어요. 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휴양을 다녀오면서 마필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재검 당시에도 여력감은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이 마필이 모래를 맞는 전개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할 것인가를 판단해 봤을 때는 이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저스틴 매직이 선행을 가던가 아니면 모래 피한 이선의 전개는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백 있지만 병력 없었던 저스틴 매직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꾸준하게 주폭해주는 오마 당대거함도 눈에 띄는 모습이죠. 뭐 거의 커브적 거리는 모습들 때문에 강급이 됐다가 점핑 출전을 했었던
경주에서도 이제 활약을 하면서 최근 성장세가 좋은 모습인데 이제는 무엇보다 이마펠의 장점은 모래를 잘 맞고 뛴다는 겁니다. 직전의 경주도 내선에서 그 이전의 경주도 외선에서 빠르게 내선을 가담하는 그 선임 자체는 우수해졌던 모습이라서 다실바 기수의 안장 자체는 한 템포 빠른 그 추진력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마 창공이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의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마필은 선행이 아니면 안 됐던 마필이에요.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선행에 최대한 가깝게 선행만 바로 옆에서 뛰는 그런 운영을 해야지만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그래서 입상을 못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직전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외선에서 자리를 못 잡고 무리한 코너 선입을 가담을 하고 나서도 직선에 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효식 기수 안장 보강에 여전히 가벼운 중량 조건이라면 창공의 최근의 변화는 여기서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운영의 미스, 편성의 아쉬움 만났었던 1번와 짜잔, 적행 기수 안장의 성과 좋아진 이번의 경주에서 가장 높게 평가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11경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네 마리에 대해서 모두 다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마에 대한 생각,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5번 당대감이란 말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2월 달에는 분명히 상태가 매우 최상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직전 경주는 썩 컨디션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고 역시나 좀 아쉬움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놀랍게도 훈련 상태가 굉장히 이번 편성상 가장 변화가 심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기수 교체까지 해서 강력하게 입상에 도전할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역시나 백동희 위원처럼 놀랐던 말이 바로 7번 창공인데 직전 경주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이제는 확인시켜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차분해진 모습으로 앞선 선위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고 6번 저스틴 매직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근육통 정도의 가벼운 병력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상 없는 모습으로 모래 안 맞고 앞선에서 자리 잡는다면 충분히 자웅을 겨룰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1번 짜잔도 역시나 앞선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강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마들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엄청난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뭐 1번 짜잔이 직전에 입상 실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기만장에 게이트 1번 들어와 뭐 초반에 선행까지도 모색해낼 수 있는 그 전개 이점까지 살려볼 수가 있겠죠. 6번 저스틴 매직 말씀하신 대로 뭐 병력 없이 휴양 다녀왔고 컨디션 다지 없는 모습 속에 3월 2일 날 다시 주행 심사사에 견고한 면모를 보였고요. 13조로 재이적을 했죠. 5번 당대검도 얼마만큼 초반 전개에서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고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인 말입니다. 자, 여기에 2번 코리아 드래곤이 있습니다. 자, 이 말 또한 단거리에서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고 선두권의 자유전개 이점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지난 9월달 경주 이후에 역시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고요. 직전 경주 1400m 출전 상당히 강했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당시 출발 후 추돌 여파 선두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며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전 당시의 편성이 2번 토리아 드래곤 상당히 강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프로컨설, 월드파워, 예스퍼펙트 이 3등급 무대에서는 충분히 최상위권 전력의 마필들과의 결전에서 당시 2번 코리아 드래곤은 아쉽게 사착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맞았고 게이트도 안쪽에다가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에다가 혹은 뭐 1번 짜잔을 보내놓고 외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상주기 캐주얼 컨디션 앞선에서 전개를 상당히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2번 코리아 드래곤이 되겠는데 백동일 위원 2번 코리아 드래곤을 제어하신 이유 상당히 궁금합니다. 5번째로 내려놨어요. 아직까지 고민이 됩니다. 코리아 드래곤은 이제 두 번의 입상 자체가 이제 4등급에서의 입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우승이 없이 준우승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코리아 드래곤이 입상했던 그 전력의 운영 자체는 모두 모래 피하는 외선에서의 전개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모래를 맞춰보지를 못했어요. 뭐 공백 이전에 9월 28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충돌받고 나왔었던 불구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모래 안 맞는 이선의 자리를 고수하게 노력했었고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전개에서도 어떻게든 모래 안 맞는 이선 외곽자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몸내 마음에 걸립니다. 1번 짜잔이라던가 바깥쪽에 있는 저스틴 매직 중간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필드 자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코리아 드래곤을 가둬버리는 경주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봐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있어요. 기본 능력은 인정합니다. 당일 마필 상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 있지만 전개성의 구도에서 조금은 좀 고민이 필요한 구도를 만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편성 호기만 났고 전개까지 안쪽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죠. 1번 짜잔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 프로야구 전설의 선수죠. 요기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마를 당일 즐기다 보면은 뭐 초중반부에 한방 미소를 짓다가 마지막에 정말 허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금요경마에서는요, 관리를 초반, 중반, 후반까지 잘 하시고 마지막에 엷은 미소를 지으시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웃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경마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비로 인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주로 컨디션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변수까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 금요경마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